다이어트 할 때 제일 피해야 하는 것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게 맞나요? 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키토제닉 식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말로 바꾸면 저탄고지라고 합니다. 즉 탄수화물을 최소화시키고요, 지방을 높여서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다이어트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저탄, 즉 안 좋은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한번 슬쩍 이야기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정제탄수화물, 이 녀석이 문제인 겁니다. 이 녀석. 정제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탄수화물이 있는데, 자연 그대로 탄수화물이 있는데 정제를 합니다. 보통은 물을 정제한다 그러면 깨끗한 걸 남기고 불순물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대입니다. 정제할 때 좋은 물질을 가급적이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쌀에 보면 겨에 껍질 쪽에 굉장히 좋은 식이섬유나 아니면 미네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도정을 통해서 껍질을 다 벗겨내고 쌀알만 가져가죠. 즉 좋은 부분을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제를 하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흡수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또 밀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밀은요 굉장히 두껍고요, 그걸 갖다가 좋은 부분을 버리고 우리가 맛있고 빨리 흡수되는 그 부분만 남기거든요. 그래서 정제탄수화물을 피하셔야 됩니다. 정제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것이 흰 쌀밥이 있습니다. 물론 사춘기나 아니면 너무 노약자들은 드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피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빵입니다. 밀가루, 정제탄수화물이죠. 국수, 면입니다. 다른 다양한 면들이 있겠죠. 라면도 있고요. 그 다음 떡입니다. 떡도 마찬가지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과자에 보면 많은 정제탄수화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정제탄수화물을 피하시고 중요한 건 복합탄수화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다이어트의 포인트입니다. 뱃살만 찐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뱃살이 몸에서 불어나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요? 뱃살만 몸에서 불어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40대 이후에 계신 분들이 질문을 특히 많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뻔한 말 한번 드리겠습니다. 많이 드시면 당연히 뱃살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지만 자주 드시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인데요. 그리고 뱃살이 늘어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이 늘어날 때 첫 번째는 간에 지방간을 끼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지방간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부분 복부에 이렇게 많은 튜브를 끼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방간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순서가 보면 간에 먼저 끼고 나면 그 다음 복부에 있는 피하지방 및 내장지방이 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팔과 엉덩이, 허벅지로 점점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수선 때문에 뱃살이 끼고 늘어나게 됩니다. 뱃살만 빼려는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건 어렵나요? 뱃살만 뺀다, 그거는 쉽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 몸의 메커니즘은 지방이 있는 부분을 골고루 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얼굴에 있는 지방, 전체에 있는 지방이 주는데, 그런데 다이어트를 잘하게 되면 뱃살이 먼저 빠집니다. 다이어트를 잘하게 되면. 왜냐하면 가장 주변에 있는 그 근육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은 게 바로 이 뱃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볼 때 허리 둘레를 재보면 합니다. 다이어트 하기 전에 허리 둘레를 미리 재보시고 나중에 중간중간에 허리 둘레를 재보시면 허리가 먼저 빠진, 즉 뱃살이 먼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의 최악인 음식은 무엇인가요? 지방의 최악인 음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상식 없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나도 지방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문제는 앞서 말했던 그 나쁜 음식 있죠. 설, 밀, 술, 티, 초, 나, 이 6가지를 먹게 되면 계속 몸에 좋지 않습니다. 설탕은 혈당 스파이크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즉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즉 지방이 많을 확률이 높다. 두 번째,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지방에 많은 그걸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술, 앞에 거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튀김, 나쁜 기름과 함께 술을 또 먹고 앞에 마찬가지 밀가루, 정제 탄수화물들이 항상 녹아져 있죠. 그 다음 초가공식품, 과자나 간식류를 중간중간마다 먹으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트륨은 상대적으로는 지방의 최악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수분이 이렇게 부종이라 그러죠. 수분이 이렇게 돼서 몸이 붓습니다. 라면 많이 드시고 나면 몸이 붓는 것처럼 나트륨도 조금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적당히는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하는 건가요?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냐라고 물으시냐면 한마디로 하자면 복합탄수화물, 정제되기 전에 있는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미, 귀리, 콩류, 보리, 그 다음에 단호박, 고구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책에도 넣어놨지만 탐색전을 하셔야 돼요. 입맛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콩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콩밥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현미를 먹으라 하면 꺼슬꺼슬해서 못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많은 복합 탄수화물 중에 자기 입맛에 맞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탐색전을 잘 하시는 게 다이어트를 쉽게 만드는 방법이고, 즉 여러분께 맞는 탄수화물을 드십시오. 복합 탄수화물, 그게 바로 핵심이고, 그걸 먹어보고 맛있으면 유지시키면 되고, 좀 힘들다 하시면 종종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합 탄수화물을 먹으면 어떤 원리로 다이어트에 도움되나요? 복합 탄수화물을 먹으면 어떤 원리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냐면, 첫 번째는 좋은 영양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껍질이 있다 보니까 정제 탄수화물의 경우에 안 좋은 게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간다고 있지 않습니까? 먹으면 껍질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바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복합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느리게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즉 쌀이나 아니면 면 같은 것들을 먹으면 금방 배가 꺼진다 그러죠. 그 대신 혈당 빨리 올라가서 에너지는 올라가지만 빨리 배가 꺼집니다. 그렇지만 복합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는 포만감이 더 오래 갑니다. 세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장내 환경을 좋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EBS에서 봤던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어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한 분은 살이 쪘고 한 분은 좀 날씬했어요. 이 두 사람은 물론 운동량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니까 드시는 음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나쁜 음식을 많이 먹었던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동생은 장내 세균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거든요. 장내 세균에 해균이 많았어요. 유해균이 많으니까 살찌는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언니 같은 경우에는 유익균이 많았어요. 유익균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다이어트, 즉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을 잘 먹게 되면, 저도 처음에는 유해균이 많았어요. 그런데 복합 탄수화물을 잘 먹고 나쁜 음식들을 최대한 피하면 장내 환경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익균이 많아지면서 살찌는 체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탄수화물은 잘 드시면 유익균이 증가돼서 그런 원리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는 음식이 다이어트에 좋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소화가 천천히 되면 다이어트에 좋다. 물론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이어트에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을 때 5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B, 배드푸드 스탑, T, 간헐적 단식, 공복, 그 다음에 S, 슬리핑, 잠을 잘 자야 돼요. 한 개 더 한 김에 하면, 다음에 T, 트레이닝,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스인데, 여기서 잠에 대한 이야기 잠시 드릴게요. 식전에, 즉 주무시기 전에, 예를 들어 제가 고기가 도움됩니다. 되는데 고기가 소화가 되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어떤 고기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 걸리는데 7시나 8시에 고기를 먹게 된다. 그러면 우리 잠을 잘 때 두 가지가 같이 자야 되거든요. 눈도 자야 되고 뇌도 자야 되지만 소화기관도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가는 음식을 먹게 되면 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즉 저녁 늦게 소화가 오랫동안 가는 음식을 드시면 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좋지는 않다. 하지만 평소에 잘 소화가 되고 포만감이 오래 간다면 좋다. 그래서 이건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참지 못하고 먹는다면 어떤 음식을 추천하시나요? 자기 전에는 어떤 음식이든 드시면 잠에 방해가 됩니다. 즉 소화기관은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전에 먹어서 좋은 음식은 사실상 물 말고는 없다. 물 말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가짜 배고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뇌는요, 같은 시간이 되면 보상을 원합니다. 즉 야식을 드셨던 분이 다음날 이 시간이 오잖아요. 예를 들어 10시가 오잖아요. 그럼 가짜 배고픔이 오는데, 그때는 물 한 잔 드시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주무세요. 먹을 거 생각하잖아. 빨리 주무세요. 잘 자면 살 빠집니다. 저는 배고프면 빨리 자려고 그냥 누워버리고, 그리고 또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세요. 자기 전에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고 새벽에 일어나세요. 그럼 생산성이 훨씬 높습니다. 차라리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생산성이 높지만, 자기 직전엔 여러분 누워서 폰 보시거나 딴짓 하시잖아. 그래서 시간대별로 공부를 하다 봤을 때도
저녁 시간을 활용하기보다 아침 시간이 좋기 때문에 빨리 주무시는 게 다이어트에 가장 도움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자는 시간도 중요한가요? 잠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12시에 주무시면 8시까지 자야 되는데 아침 출근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보통의 출근 시간이 7시에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11시 전에는 주무시라. 아니면 12시 전에는 주무셔야 되고 저는 몇 시에 자냐면 10시에 잡니다. 10시에 자서 거의 5시 반이나 6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빨리 자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저도 처음에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10시에 자면 오히려 진짜 깨우네요. 근데 너무 많이 자면 또 단점이에요. 9시간 이상 자잖아요. 살찝니다. 연구 결과에 있어요. 너무 적게 자도 살찌고요. 너무 많이 자도 살쪄요. 방금 전에 제가 잠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잠은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포인트는 너무 적게 자면 좋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 5시간 이전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오히려 살이 쪘다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제일 좋은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사이를 주무시면 다이어트에도 도움되고 건강에도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9시간 이상 주무시면 오히려 다시 살이 찝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균형, 적당.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은 양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직전에 드시게 되면 소화를 한다고 깊은 잠을 못 자잖아요. 또 하나 더 술을 드시게 되면 안 좋습니다. 커피도 잠을 잘 오지 않게 하기 때문에 만약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끊기가 어려워서 2시 이전까지만 마시고 그 다음부터는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요. 가장 좋은 거는 반감기라고 합니다. 카페인 반감기 때문에 12시 이전까지만 커피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잠은 굉장히 중요하다. 양과 질을 함께 확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작가님께서 추천하시는 다이어트 식단에는 무엇이 있나요? 추천하는 식단이 어떤 게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입맛입니다. 맛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음식이 맛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탐색전, 앞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컬러푸드라고 하거든요. 탐색을 거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양상추 냄새가 별로 많이 안 나요. 그리고 저는 약간 살짝 아삭아삭한 걸 좋아합니다. 아삭아삭한 거. 그 다음 브로콜리를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아마 제 말에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브로콜리가 저는 맛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파슬리는 저하고 안 맞아요. 향이 이게 느낌이 있는데 좀 뭔가 이렇게 안 맞아요. 그렇다면 색깔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프리카 약간 붉은색,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거기다가 검정색 뭐 깨라든지 아니면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 넣고 컬러푸드를 하면 좋고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힘들이지 않고 드실 수 있는 식단이어야 합니다. 포인트는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요. 저는 이걸 탐색을 통해서 이제 디폴트 값이라 그러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합니까?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생각 많이 하시죠? 저는 그 생각 안 합니다. 왜? 이제 디폴트예요. 그냥 양상추에 다음에 제가 브로콜리가 있으면 브로콜리 먹고 없으면 파프리카 이걸 먹습니다. 이거 그냥 기본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종류 중에 전 닭가슴살 제가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먹으면 돼요. 간편해야 돼요. 전 좋아하니까. 닭가슴살 싫어하는데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차라리 두부를 드시든다거나 뭐 버섯이라든지 다양한 걸 찾아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요리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즉 에너지 소모가 크잖아요. 그럼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 컬러 푸드면 좋고 그 다음에 하는데 너무 어렵거나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쉬운 재료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는데 간헐적 단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나요? 제가 BTS 다이어트에서 물론 나쁜 음식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음식을.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체질을 바꾸는데 굉장히 도움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킵니다. 인슐린이 끊임없이 계속 작용을 하게 되면 인슐린이 저항성이 걸려요. 다른 말로 작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헐적 단식으로 인슐린을 쉬어주면 그게 개선돼서 오히려 좋아지고요. 살이 빠지게 되면 지방간이 오히려 수치가 떨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 대신 간헐적 단식을 할 때 무작정 굶으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무작정 굶으라가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잘 먹는 게 핵심이에요. 잘 먹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잘 먹는다는 건 첫 번째, 하루 영양소가 가득 차게 먹어야 돼요. 두 번째, 양으로 쳤을 때 포만감 있게
잘 드셔도 됩니다. 단 나쁜 음식으로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2016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오토파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워낙 유명한데요. 우리말로 하면 자가포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몸에는 뭐 오래된 단백질 세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금 안 좋은 세포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몸에서 어떤 영향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포도당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에너지가 없잖아요. 물론 글리코겐과 지방에서 쓰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안 좋은 세포를 다시 에너지원으로 돌립니다. 쉽게 표현드릴게요. 재활용하는 겁니다.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나쁜 단백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분리수거하면서 오히려 체질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하는 분들의 특징 이야기를 드리자면 정신이 맑아진다. 이해되세요? 난 처음에 이해가 하나도 안 됐어요. 저는 지금은 이해돼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몸이 가볍다. 이게 바로 자가포식 이 원리 때문에 굉장히 좋고 인슐린 저항성하고 담 안 물려서 체질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마다 다이어트 방법이 다 다를 것 같은데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확인하는 기준도 있을까요? 다이어트 방법 중에 자신한테 맞는 걸 골라라라고 하면 제가 책 제목을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 의심하고 계시죠? 진짜 다이어트가 쉬워? 정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데 전 진짜 쉬워요. 왜? 디폴트 값이에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저는 막 다이어트를 오늘 해야지, 뭔가 간헐적 단식을 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김종국 씨가 운동이 쉽잖아요. 근육량도 많고 맨날 하니까. 저도 맨날 하니까 쉬워진 건데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해쳐가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요요 현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기존에, 즉 다이어트 하기 전 몸보다 더 나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게 1번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쉽게 하라 그랬죠. 저는 해보니까 저탄고지는 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방 먹어봤는데 올리브유 느끼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뭐 어떤 분들은 괜찮은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분들은 쉽다 그래요. 그러니까 쉬워야 돼요. 반대로 저는 간헐적 단식은 저한테 굉장히 쉬웠어요.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점심 드시는 게 쉬워요? 점심 안 드시는 게 쉬워요? 예전에 저는 먹는 게 쉽다 였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안 먹는 게 쉬워요. 아니, 요리해야 되죠. 찾아 나가야 되죠. 밖에 나가야 되죠. 시간 써야 되죠. 뭐 먹을지 생각해야 되죠. 안 먹는 게 더 쉽다니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쉬워야 돼요. 본인한테. 근데 처음부터 헬스장에 가자마자 엄청 무거운 무게로 들면 안 돼요. 근데 간헐적 단식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방금 앞서와 똑같습니다. 쉬워야 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너무 극단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먹는 게 돈 많이 들까요? 먹는 게 돈 많이 들까요? 안 먹는 게 돈 안 들죠. 돈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근데 먹을 때는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느꼈는데 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써야 됩니다. 가공식품 먹으면 더 싸요. 근데 자연식품 먹어야 돼서 비싸지만 중간에 안 먹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건강에 맞아야 돼요. 극단적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쉬워야 됩니다. 세 번째, 쉬우면서 계속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맞는 다이어트를 가져가시면 저처럼 이런 말 할 날이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독 살이 잘 찌는 것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물론 조금만 먹어도 살찐다 라고 하시는데 흔히 말해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난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분들을 실험 카메라를 TV에서 했습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물만 먹었을까요? 물도 먹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분들은 물도 먹었어요. 물도. 즉 자기는 물만 먹어 살찐다라는 체질이 있는데 물론 인슐린 저항성에 걸리면 살이 찌는 체질이 되긴 합니다. 장애에 유해균이 있으면 살이 찌는 체질이 있긴 한데 특징은 물론 많이 먹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던 대로 적게 먹는데 자주 먹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자주 먹으면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살이 황창 찌진 않지만 살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축척만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자주 먹는 거. 또 하나 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즉 물론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는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의자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또 살이 찌는 체질이 되기도 합니다. 살 안 찌는 체질로 바뀌려면 어떤 점부터 바꿔야 하나요?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체질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요? 물론 정정 있긴 하지만 코끼리도 풀만 먹어도 그 덩치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 조금 더 먹었을 때도 살 안 찌는 체질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BTS는 미리 말씀을 다 드렸죠. 그래서 나쁜 음식을 안 먹고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 체질 개선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라 그랬잖아요. 다이어트에서 운동은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글리코겐이 훨씬 더 축적이 많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쓰지 않는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육량을 증가시키면 드셔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비운동 활동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NEAT라고 들어보셨나요? NEAT라고 하는데요. Non-Exercise Activity Thermogenesis. 제가 발음 좋지 않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즉 앉아있는 시간, 의자 중독 있는 시간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시지 말고 계단을 통해서 움직이시고요. 만약에 전화를 받으실 때 앉아서 받지 마시고 혹시나 복도에서 왔다 갔다 걸으시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즉 평소에 움직이시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앉아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진짜 이게 권장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모션 데스크라고 하죠.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서서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제 책상이 모션 데스크인데요. 모션 데스크로 일어나 있는 게 훨씬 더 운동량이 증가가 되거든요. 이런 양들을 증가시키면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식후에 바로 걸으세요. 바로. 왜냐하면 혈당이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때 드시고 나서 바로 걷게 되면 혈당 상승을, 즉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식후 30분 뒤에 걸으면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식후 바로 한 10분 정도 걷는 게 살 안 찌는 체질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 앞서도 말했지만 충분한 수면 시간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잘 자면 살이 좀 잘 안 찌는 체질이 되는데, 중요한 건 앞에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원리, BTS에 대한 원리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BTS 다이어트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가 BTS라고 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그 약자를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하나씩 알려드리면 배드푸드 스탑. 나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설밀, 술티, 초나담. 앞서 말씀 한번 드려서 이런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이 나빠지고 살이 찌는 체질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복 시간을 확보를 해야만 지방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time restricted at eating, 즉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공복 시간을 확보하자. 이게 두 번째였고요. 다음 세 번째 S, 슬리핑입니다. 잘 자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잘 자면 살이 빠집니다. 그 다음 다시 T로 돌아왔는데요. 트레이닝, 운동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기 싫어하는데요. 운동은 근육량이 빠져버리면 요요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운동 안 하시면 다시 요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가 분비가 돼요. 즉 사자를 만났을 때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인 에너지가 팡 하고 솟거든요. 우리 초콜릿 먹었을 때랑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분 좋아지고 에너지가 빵 솟잖아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면요, 혈당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살이 잘 안 빠집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문제는 뭐냐면 만성 스트레스죠.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는 체질, 다른 말로 인슐린 저항성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기간을 확보한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5가지를 저는 BTS 다이어트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간헐적 단식할 때 식사 시간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추천하는 게 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6대8 간헐적 단식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16대8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어제 저녁 먹고 오늘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먹는, 즉 점심 이후에는 한 3끼로, 즉 점심, 중간, 그리고 저녁을 다시 먹는 게 아침을 건너뛰는 16대8 방식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쉽습니다.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 건너뛰기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드시고 점심을 오후 1시경에 보통 드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저녁을 건너뛰고 다음날 아침 7시경, 6시경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있는데 효과 측면에서는 저녁 건너뛰기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저녁에는 이벤트가 많이 일어납니다. 친구도 만나야 되고 가족들끼리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런 앉은 자리에서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본 결과
저는 아침 건너뛰기가 훨씬 쉽다. 아침만 안 먹으면 됩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는요. 드셔야 할 시간에 충분한 영양으로 충분한 양을 드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놓치시고 가시면 절대 안 된다. 이걸 몸에 장착하시잖아요. 이거 되게 쉬워졌어요. 저는 2주를 이야기하거든요. 2주 정도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되게 편해. 그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 23대 1. 즉 하루를 안 먹는 거예요. 1일 1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분과의 약간 다른 점은 1일 1식인데 23대 1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는 드셔야 되거든요. 어제 저녁을 먹었으면 오늘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되게 어려울 것 같죠? 저 또한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와,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 16대 8을 몸에 익히시잖아요. 제가 이거 하고 깜짝 놀란 게 이겁니다. 원래 안 먹었잖아요. 한 끼만 안 먹으면 되네? 쉽네? 이게 들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어제 저녁 먹고 지금 오후 3시가 넘었죠. 오후 3시 지금 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배가 안 고파요. 왜냐면 저는 쉬우니까요. 저는 쉽다니까요. 왜냐면 23대 1도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제 쉬운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 16대 8이 적응이 됐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이어트 난 진짜 다이어트가 목표다 하면 2번 정도 하시는데 마찬가지 정말 잘 드셔야 됩니다. 더 어렵습니다. 진짜 채소 많이 드셔야 되고요. 포만감 있게 영양가가 없을 정도로 잘 드셔야 됩니다. 드실 때. 이게 바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절대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간헐적 단식은 하지 말라. 그렇지만 해본 결과 저는 다이어트에도 도움됐는데 건강에도 도움됐고 체질 개선에도 도움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분 러닝보다 효과적인 집에서 뱃살 제거하는 운동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30분 러닝보다 효과적인 뱃살 제거 운동법은 없습니다. 네, 편법을 생각하면 절대 없어요. 그치만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운동한다고 뱃살이 바로 제거되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나쁜 음식 안 먹고 공복 시간을 유지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동은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법, 계단 오르기입니다. 특히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는 비가 와야 되고 눈이 온다 그러면 안 나가잖아요. 춥거나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근데 계단은 굉장히 좋아요. 대신 내려가실 때는 무릎에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고, 그걸 만약에 강도를 높이고 싶잖아요. 처음에는 한 칸씩 올라가셨다면 2칸씩 올라가시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시다 보면 저는 헬스장 가시면 천국의 계단 추천드립니다. 땀 줄줄 흐릅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만 추천하라면 계단 오르기. 만약에 집에서 이제 홈트로 하게 되면 플랭크. 만약에 이제 윗몸 일으키기 한다고 해서 코어 근육은 커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뱃살이 바로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배 운동한다고 해서 뱃살이 제거되는 게 아니라 안 드시고 잘 드시고 그다음 나쁜 음식 안 드셔야만 뱃살이 제거가 됩니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중 어떤 운동이 뱃살 제거에 더 도움이 되나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중에 어떤 운동이 더 뱃살 제거에 도움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유산소에 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선 단기적으로 반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즉 칼로리 소모가 더 많기 때문에 지방 연소가 더 잘 일어납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공복에 유산소를 하면 살이 빠지는 게 맞긴 합니다만 문제는 우리 몸은요, 지방만 싹 빼면 참 좋겠는데요. 그게 안 됩니다. 근력도 같이 빠집니다. 근육량이 같이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나중에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됩니다. 다른 말로 요요 현상이 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뺀다면 유산소를 한 3대 1 정도, 즉 유산소를 좀 더 많이 하시고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일단 저는 반반 놓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오랫동안 가지고 가고 싶다,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께는 근력 운동을 반대로 3을 놓고 다음에 1을 놓으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시면 근육량이 커지죠. 근육량이 커지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집니다. 즉 먹은 칼로리와 나가는 칼로리가 거의 동일식이 되기 때문에 근육은 우리 몸에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글리코겐, 미리 말씀드렸죠. 글리코겐 함량이 더 증가됩니다. 즉 지방으로 가는 게 막아집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높으면 글리코겐이 더 많이 증가되고요.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40대 이후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근력 감소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력을 지키면서 다이어트 하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빨리 빼고 싶다, 유산소 하시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빼고 싶다, 근력 하시고, 결론은
골고루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 운동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홈트레이닝이 좋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하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동기부여 강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동기부여 측면을 보자면 우리는 앵커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뇌에는 앵커, 즉 집이라는 공간은 쉬는 공간으로 앵커리 다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전거, 제자리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 놓고 처음에는 타요. 문제는 뭐냐면 집은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빨래거리가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시간이 없고 홈트도 가능하고 내가 의지력이 굉장히 높다. 그런 분들은 홈트레이닝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이어트 초보자들, 운동 초보자들은 운동을 배우러 가시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성공했던 또 하나의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기부예요. 돈을 쓰세요. 돈을 쓰세요. 제가 헬스장에 비싼 헬스장에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잘 안 빠져요. 그런데 저렴한 동네 헬스장, 일명 동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거, 그 다음 아파트 헬스장 가면 생각보다 통통 비어 있어요. 돈을 작게 냈기 때문에 안 가요. 돈 쓰세요. 아까워서 갑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너, 다른 말로 PT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운동, 여러분 역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육은 결국 커지기 위해서는 역치를, 즉 근육량을 찢어야 됩니다. 근데 혼자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다가 조금 아프잖아요. 그럼 놔버려요. 그런데 PT 생가 하면 물론 돈 아까워서 가는 것도 있고 약속해서 가는 것도 있는데 역치를 올립니다. 즉 나는 여기서 원래 같으면 스탑했던 걸 근육을 찢어버립니다. 살짝. 그렇게 만드는 역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분들하고 하면 다치질 않습니다. 혼자 해서 다쳐버리면 다시 요요 현상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오히려 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홈트레이닝 하셨을 때 효과 보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고 좋지만 추천 하나 드릴게요. 유튜브에 맨손 운동이라고 검색하시면 진짜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거 따라 하실 때 효과 보일 수는 있습니다. 되게 땀도 나요. 저는 꽤 도움은 됐지만 그렇지만 의지력이 금방 소모되고 앵커링 때문에 가급적이면 헬스장이라든지 운동을 하는 장소로 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맨몸 운동 중 추천하시는 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5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플랭크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플랭크 이렇게 버티는 거 있잖아요.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흔히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 푸시업이라고 하죠. 모아서 푸시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벌려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무릎 닫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하시는 걸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의자를 뒤에 두시고 약간 앉았다 일어난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스쿼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조금 강도가 높은데요. 런지라는 자세가 있습니다. 스쿼트에서 두 발로 했다면 한 발을 놓고 한 발은 의자 쪽에 올려놓고 앉았다가 한 발로 앉았다가 일어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데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거나 아니면 조금 힘든 분들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다섯 번째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데 제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돼서 진짜 안 좋았거든요. 카프레이즈라고 있는데 종아리를 이렇게 다리를 최대한 엄지와 발가락으로 세웠다가 내렸다가 세웠다가 내렸다가 한마디로 까치발 들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시면 종아리에 혈액순환이 돕니다. 혈액순환이 도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언제 하느냐? 여러분들 지하철 기다리시거나 버스 기다리실 때 이때 하세요. 또 언제 하느냐 하면 줄 설 때. 예를 들면 식사 가서도 줄 서야 되고 뭔가 하실 때 이럴 때마다 까치발 들고 내리면 다른 사람들도 잘 안 보시니까 이걸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 맨몸 운동 중에 평소에 전화 받으시면서 왔다 갔다 걷는 거 그리고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모션 데스크를 이용해서 서는 그런 것들 이렇게 이 니트 운동들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밥 먹은 직후에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밥 먹고 나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운동이라면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배가 너무 부른 상태에서 운동을 과격하게 하게 되면 역류라든지 조금 더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고 나서는 가볍게 걷는 게 가장 쉽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존2 운동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심박수에 따라서 존1, 존2, 존3에서 5까지 있는데 존2 즉 중강도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살짝 숨이 헐떡이는 정도. 이런 존투 운동이 굉장히 좋은데 쉽게 표현하면 살짝 헐떡이지만 말하면 약간
그래도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허걱거리 정도는 아닌 그 정도의 중강도 운동, 전투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그치만 가장 현실적인 건 걷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다이어트에 도움되고 싶다. 전투 운동, 빠르게 걷기. 너무 빠르게 걷기보다 전투 운동이 다이어트에서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전투 운동을 꼭 한번 해보시라고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허리가 약해서 고민인 사람들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저도 사실 허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성근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허리 전문가신데 그분의 말을 조금 빌리겠습니다.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방법은 없다. 운동의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땅의 진동을 통해서 허리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달리기입니다. 조금 달리다 보면 그 진동이 허리에 좋아지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트레이너와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디에 아픈 부분이 있는데 트레이너 선생님이 제가 아킬레스가 아프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운동을 바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만약에 어떤 운동을 했어요. 허리에 무리가 되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허리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정말 어려운 거기 때문에 트레이너와 함께 하면서 조금씩 보강해 가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은 약사에게 그리고 운동은 PT쌤과 함께 저는 추천드리는데 돈 되게 아까운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아프셔서 고생하시고 돈 못 벌고 나중에 병원에 오래 계셔야 돼요. 근육량이 없을 때. 근데 지금 근육량 1kg가 나중에 근육량이 그 1kg의 가치가 1,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지금 여러분께 쓰는 그 PT 비용을 절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걷기와 달리기, 그 다음에는 트레이너 선생님과 함께 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뚱뚱했고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했다고 하셨는데요. 현재는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상태인가요? 저는 어렸을 때 유아 때부터 뚱뚱했고 계속 뚱뚱했습니다. 물론 요요로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저는 1년 반째 지금 제가 원하는 몸무게로 유지를 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연말연시라서 조금 먹다 보니까 살짝 한 2kg 정도 증량을 했습니다. 증량을 했는데 제가 한 또 이틀 3일 만에 바로 증감을 해서 현재는 플러스 마이너스 68kg에서 제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살이 쪘을 때 제가 지방간 수치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당뇨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살이 뚱뚱하게 계속 찌니까 88kg까지 쪘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MRI도 찍고 다양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얼마나 어지러웠냐면 하늘이 돌아가고 모든 게 다 돌아갔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어지러울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체력 소진도 굉장히 많이 되고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살을 빼고 나니까 좋아진 점이 있는데 일단 체력이 올라갔고요. 지방간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찾지 못했던 어지러움증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고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제가 20대의 몸으로 돌아온 것처럼 굉장히 가볍고 좋습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는다면 어떤 점이었나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다이어트에 대한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일단 첫 번째는 그 살이 찌는 원리와 살이 빠지는 원리를 아셔야 되거든요. 자, 살이 찌는 원리. 다들 많이 먹어서 찐다. 물론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생깁니다. 포도당이 그 에너지가 인슐린을 만나서 이제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잉 공급이 되면 이제 피 속에 포도당이 많이 남잖아요. 쉽게 표현드리겠습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에게는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는데 버리실 겁니까? 아니죠. 저금하겠죠. 마찬가지로 포도당이 많아지면 우리 몸은 버리지 않고 이걸 저금합니다. 첫 번째 저금하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글리코겐이라고 합니다. 간이나 근육에 저장을 하게 되죠. 여기에 또 다 저장을 하고 나게 되면 이제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지방은 부동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을 샀지 않습니까? 이제 예금이 많아요. 예금 두면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을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문제는요, 부동산은 쉽사리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드시고 많이 드시면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지방으로 저장된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반대 과정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지방이 연소가 될까?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 이제 살이 빠지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살은 어떻게 빠지느냐? 우리 피 속에 혈당이 떨어지면 인슐린이 쉽니다.
인슐린이 쉴 때 첫 번째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글리코겐에서 가지고 옵니다. 글리코겐 방금 저장했던 예금 기억나시죠? 예금에서 뺐습니다. 뺐쓰다 보면 결국은 글리코겐은 12시간 정도, 10시간에서 12시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쓰고 나면 그때 지방을 가지고 옵니다. 다른 말로 부동산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10시간 안에 내가 무언가를 먹어버리면 그게 다시 포도당 리셋이 되는 거죠. 포도당이 돼서 리셋이 돼서 다시 글리코겐, 다시 지방 축적, 이 순서 때까지 리셋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 무언가를 먹게 되면 결국은 지방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살이 찔까? 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때는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주 먹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 연소까지 가지 않고 리셋돼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본격적으로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제가 줄여서 5가지로 줄였는데요. BTS 다이어트라고 저는 이 책에 이름을 넣어놨습니다. B, 배드 푸드 스탑입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타임 리스트릭티드 이팅, 즉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공복을 유지해서 그 지방 연소를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슬리핑 웰, 즉 잘 자야 됩니다. 다이어트에서 정말 사람들이 관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살을 잘 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시 B로 돌아오는데 B는 그 배드푸드 스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트레이닝입니다. 운동이죠. 운동은 살을 뺄 때는 정말 중요하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없이 하면 다시 요요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즉 스트레스 지수가 향상되면,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그 혈당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또한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거나 살을 잘 찌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와 2가지 원리를 알면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피해야 한다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음식인데 절대 피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다이어트를 한다면 이 7가지를 피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억나게 앞글자만 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 밀, 술, 튀, 초, 나, 담 7가지입니다.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설탕입니다. 정제당이라고 하죠. 이 정제당을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되고, 즉 축적 빈도가 빨라지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탕, 요즘 무설탕이 되게 많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설탕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밀입니다. 밀가루, 대표적으로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7가지 중에 앞에 제가 넣어놨던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피하려면 이 2가지를 최대한 많이 피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칼로리가 7칼로리거든요. 보통 탄수화물은 4칼로리, 그 다음에 그 단백질도 4칼로리, 그렇지만 지방 9칼로리죠. 그 사이에 있는데 굉장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이걸 엠프티 칼로리, 즉 빈 칼로리라고 하는데 문제는 또 있어요. 술을 먹을 때 술만 마시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안주가 있죠. 그래서 나쁜 음식들을 같이 불러오는 데다가 술까지 먹기 때문에 피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4번째는 튀김인데요. 튀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밀가루를 묻혀서 튀기는데 거기다가 기름이 좋지 않습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아니면 산화 지방이 생기기 때문에 나쁜 지방입니다. 나쁜 지방을 먹기 때문에 피하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나는 나트륨입니다.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소금을 통해서 수분이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트륨은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피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드시되 너무 많이 드시면 좋지는 않다. 그 다음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은 앞에 설명드렸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할게요. 과자부터 시작해서 공산품으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거기 안에 보면 설탕이 들어가 있죠. 밀가루도 들어가 있죠. 나쁜 기름도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소금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과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라. 마지막 담배는 왜 넣었냐면 결국 우리가 그 다이어트의 목적은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 담배를 통해서 살이 빠졌다라는 연구 결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담배를 많이 피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에 좋지 않고 잠에 좋지 않기 때문에 담배는 가급적이면 끊으시라. 백해무익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7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딱 일주일만 이렇게 드셔보시라. 권장하면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단기 다이어트보다 장기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급한 일이 없다면
장기로 빼셔야 되지, 장기로 빼신다면 몸에 무리가 오고 요요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입맛에 맞는 채소를 찾으셔야 돼요. 탐색점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향이 강한 그 채소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상추라든지 파프리카, 제가 브로콜리가 맛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다이어트 하면서. 그전까지 정말 맛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입맛에 맞는 채소들을 쭉 찾았어요. 그리고 당근 라페로 먹으니까 되게 맛있었고요. 그 다음 버섯으로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단 영양소가 좋은 음식으로, 자연식품으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탄단지라고 그러죠. 단백질 중에 저는 원래 닭가슴살을 좋아했습니다. 그 닭다리가 있으면 닭다리보다는 닭가슴살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편했어요. 그래서 닭가슴살을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닭가슴살을 주로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채소가 입맛에 안 맞는 분들은 소스를 약간 감이하세요. 당이 적은 소스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계란도 원래 좋아해서 계란이나 아니면 메추리알 이런 것들도 먹었고, 정말 좋은 거 두부입니다. 두부는 졸여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생으로 먹어도 되고, 그래서 주위에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는 두부를 추천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연어를 상대적으로 좋아합니다. 오메가3도 있고, 그리고 구워 먹어도 되고, 아니면 그 일본 소스 있잖아요. 거기에 재워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계속 유지하지는 못하고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먹긴 한데, 연어도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고기도 마찬가지, 단백질류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마찬가지 비쌉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아래 위로 먹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렌틸콩이나 병아리 콩류를 선택을 잘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복합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콩류를 좋아했고 복합 탄수화물도 좋아했어요. 이게 입맛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드셔보시고 여러분 입맛, 콩을 싫어한다면 콩을 빼세요. 왜 억지로 먹으면, 참고 먹으면 오래 못해요.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현미 꽤 괜찮았는데 의외로 이번에 발견했던 게 뭐냐면 귀리였습니다. 오트밀이라고 하죠. 귀리도 저 입맛에 오독오독한데 저는 맛있었어요. 다양한 잡곡류들까지 있으면 좋고요. 또 하나만 더 하면 그 단백질 쉐이크 있죠. 물론 그 가공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드시라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일주일 안에 단백질을 잘 못 찾았을 때는 저는 단백질 쉐이크는 보충용으로, 단백질 쉐이크만 먹어라 이건 아닙니다. 보충용으로 조금 허기가 진다, 아니면 조금 내가 뭔가 단백질이 모자란다 할 때 단백질 쉐이크까지 드시면 아마 일주일 딱 해보시면 살이 쭉 빠질 겁니다. 일주일만 해도 효과 본다라는 게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 효과를 많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도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자주 먹으면 리셋이 된다 그랬죠. 자주 먹는 습관을 없애야 됩니다. 즉 식사하셨으면 포만감 있게 그때 연달아서 다 먹으세요. 물론 나쁜 음식은 드시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무언가를 드시지 마십시오. 중간에 특히 간식을 드시지 마십시오. 중간에 한 4시 정도 되면 출출하지 않습니까? 그때 먹어버리면 다시 리셋. 특히 밤에 야식 드시면 리셋. 자주 먹지 않는 게 첫 번째, 빨리 통할 겁니다. 두 번째는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데 탄수화물을 먼저 먹지 말고 야채, 채소를 먼저 드시고 나면 위에 코팅이 되면서 혈당이 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야채 먼저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탄수화물 드시고 이 순서대로 드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겠고요. 저는 식사 때 충분히 영양가가 높은 음식으로 잘 먹는 게 핵심입니다. 많이들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안 먹어서 빼야 되겠다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잘 먹어서 빼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고 쉬운 다이어트가 되지, 다이어트는 버티기가 아니에요. 제가 책 제목을 이렇게 적은 이유가 그겁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나쁜 음식을 제외하고 잘 드시고 영양가 가득 드시고 살짝 포만감이 있을 정도로 드실 때는 충분히 드시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단 중간에 드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다이어트는 건강해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최대한 본인이 오랫동안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지, 극단적이거나 막 무작정 굶는다거나 원푸드 다이어트거나 이런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하시면 건강이 상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께 건강한 다이어트 하셔서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네, 제가 동기부여 강사이기도 하고 12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가 어렵다고 상담을 해주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물론 저 또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책에 그 63가지 팁을 넣어놨거든요. 그 팁 하나하나씩 본인에게 맞는 걸로 적용하시고 활용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쉬워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가서 큰 무게를 들면 어렵잖아요. 근데 작은 무게로 적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가 목표라시면 이 책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이어트라 적고 건강이라 읽으셔야 됩니다. 비만을 통해서 굉장히 안 좋은 병들이 발생이 됩니다.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나중에 이제 점점 심해지면 암까지 유발이 되는데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통해서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을 잡아가신다면 나중에 병도 안 오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즐거운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다이어트 성공하셔서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